남녀 관계를 갖다가 항상 세 가지로 맨날 비교를 하는데, 되게 재생관, 이렇게 재생관, 이걸 갖다가 남녀 관계에서 재생관 이렇게 돼서 그냥 타인이 보는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 타인 속에서 보는 부부 관계. 그래서 공식성산이라든가 어떤 모임 단체에 항상 같이 손잡고 다니는 부부는 재생관이에요. 대외적으로 항상 다닐 때 부부가 나란히 손을 잡고 다니는 건 재생관이에요. 재생관이 되면 항상 부부가 나란히 함께 다니는 그런 형태의 부부관계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남의 이목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부부관계의 형태예요. 재생관이 되지 않으면 남편 모임 같은데 여자분을 갖다 이렇게 같이 동참시키지는 않아요. 쟤네들 부부 이렇게 같이 해갖고서 부부 같이 해서 어디 뭐 이렇게 제주도 여행 간다. 그런 팔자들 조사해보면 대개 재생관 돼 있어. 근데 재생관 안 돼 있으면 마누라 떼어놓고 남자들끼리 40명이서 베트남 태국 간다. 이거는 참 어울리는 일이지. 재생관 돼서 무슨 마누라 끼고 가요. 젓가락장 마냥 항상 나란히 함께 다니는 것이 재생관이에요. 그럼 재생관 안 된 사실이라는 그런. 재생관 안 되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 놀아요. 여기 선생님들이 다행히도 여자분들이 다 무인성자는 없는데 무인성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따로따로 놀거든요. 부부 생활을 해도 남자는 TV 보고 여자는 뭐 컴퓨터하고 따로따로 놀아요. 여자가 인성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어쨌든 그런 형태를 보는데 어쨌든 재생관, 나는 이렇게 팔자를 갖다 보면 항상 재생관, 부부관계, 대외적 부부관계에 대한 모습 자체가 어떻다 이걸 볼 때는 재생관을 봐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세 분 같은 경우가 헷갈리는 게 내 팔자는 재생관 안 됐으니까 나는 벌써 대외적으로다가 남편 모임, 공식 모임에 손잡고 가긴 틀렸네. 뭐 그런 생각을 갖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지나치진 않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관인상생이라고 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관인상생이 돼야지. 이 관인상생이라는 것은 되게 어떻게 아까 부부라고 하는 개념, 부부라고 하는 개념은 재생관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재생관이라는 것은 내 남자 입장에서 재생관이라는 것은 내 애를 낳아준 애엄마예요. 재생관이. 남자 팔자 같은 경우는 재생관이요? 남자 팔자의 재생관은 내 자식을 낳아준 엄마예요. 애엄마죠. 그래서 애엄마. 그래서 그 사람 마누라 부르는 것이 누구누구 엄마라고 불러요. 애 엄마라고 부릅니다. 재생관. 남자 같은 경우가 관왕 제약한 사람은 제설된 사람들은 되게 아내가 골골골골 하세요. 아프다는 얘기예요. 언제 아픈 거예요? 맨날 아파요? 재운에 올 때 아프죠. 재운에 올 때. 남자사주가 관왕 제약하게 되면 여자의 희생은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 내가 너 만나서 고생했다. 나한테 받쳐주지도 못하면서 뒷불도 받쳐주지도 않으면서 신경만 거슬리겠다. 꿀밤을 한 개 줘보고 싶은데요. 그 사람들이 되게 잘났어요. 꿀밤을 못 줘봐.
우리 사회에 되게 조금 잘 나가는 분들이 되게 관왕제약해요. 제왕 관약한 사람들은 관시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죠. 처의 세력이 더 큰 거죠. 관이라고 하는 남자고요. 제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여자의 모습이에요. 여자의 세력이 강하죠. 이건 분설이 없어요. 여자의 기대만큼 내 능력만큼 사회 속에서의 어떤 내 거취가 크게 발현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어떤 그런 재관에 대한 재생관에 대한 향방은 부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전에 다시 관인상생 얘기하다 보니까 하는데, 관이라는 것은 정확히 이게 애인 관계라고 설명할까요? 애인 관계라고 할까? 그냥 닭살 부부라고 얘기할까? 닭살 부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당한 말이지. 왜 닭살 부부라고 얘기하냐면, 나 얼만큼 살아가는지 물어보니까, 지금 여기 여자분들이 다 관인상생이 다 되신 분들인데, 나 얼만큼 사랑한다고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의심하려고 하고 묻고자 합니다. 그게 그래서 닭살부예요. 이게 결혼 10년 했든 1년 차든 10년 차든 자꾸 그걸 물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도 거기에 어쨌든 관심도가 이렇게 설정되려고 하죠.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스스로한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가는 게 낫겠네요. 행복해지려면? 네, 이렇게 되면 남자가 피곤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맞추긴 맞추되 그래도 중심을 나한테 갖는 거지. 예, 그렇게 지혜롭게 산다고 참 좋죠. 아이고.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노력하면 돼요. 계속 이끌어 생각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편인으로다가 만한 관인상생 같은 경우는 되게 남자분한테 이렇게 사랑을 묻고 이렇게 이러지는 않아요. 편인 자체는. 근데 이 남자가 해야 될 일을 갖다 자꾸만 뺏어서 한다고 할까요? 그냥 알아서 한다고 할까요? 되게 편인과 관인상생한 사람들은 남자가 해야 될 일을 다 이렇게 흡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남자가 해야 될 일을 다 알아서 하고 막 그러거든. 그리고 남자가 퇴근하기도 전에 항상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게 편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향방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남자분 입장에서는. 기다리지 마셔야지. 그리고 이렇게 집에 들어갔을 때 시선을 갖다가 항상 남자한테 주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쳐다보면 얼마나 낯뜨거운지 아세요? 쳐다보니까 뭐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니까. 정의는 그게 아니라 아예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물어요. 정의는. 그러면 이렇게 잠깐 묻고 하니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남자한테 어떤 지시라든가 어떤 뭔가 사랑 표현, 애정 표현 갖다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게 인성이에요. 근데 그게 하다가 안 하면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고 한다. 그건 당신 생각이거든요. 인성들 생각이거든요. 아니 마음이 변했다고 한다니까. 남자가 실제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 당신 스스로가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해. 그게 이 관인상. 그래서 내가 닭살 부부라고 했던 한 애인 관계라면서 항상 그 부부 관계가 이렇게 애인 관계일 수 있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잘 보시는데, 거기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관이 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이 왕해라는 것은 재생관을 하라고. 관인상생으로. 재생관으로 해서 관인상생으로 이어져야지
남들이 보는 대외적인 부부관계가 애인 관계로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모습이 돼야지 우리가 재생관이 돼야지 실제 이렇게 날로 변화 발전하는 한 남자거든. 재생관이라는 것이 사회적 성향이 좋은 거, 사회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남자를 만나려면 재생관 돼야지. 관이상생해야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지. 이렇게. 내가 아까 제설한 사람들 같은 경우들이 되게 여자분들의 희생 이런 걸 갖다가 좀 주변 사람들의 희생을 갖다 존중하는 가운데 자기가 좀 성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실제 그 사람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 자체는 오히려 내가 변변치 않은 주변 환경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크고 있다고 항상 좀 불평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관하고 인하고 관계가 관이 좀 왕해야지 잘난 사람하고 잘난 남편하고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살죠. 그래서 인성이 관보다 왕해지게 되면 조금 이렇게 자기 기대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랑을 갖다가 해서 헛헛해하죠.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다가 되게 바람을 피우는 거는 관왕 인약한 사람들은 남자가 바람을 되게 피우는 거예요. 인왕 관약한 사람, 인왕하고 관세하게 되면 되게 여자분이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 당신 사주들은 어떤 축에 끼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잘 몰라서. 여자 사주에서 이 여자 사주에서 네. 여자 사주가 관보다 인이 왕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할 수 있어.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관왕 인약하면은 벌써 이미 잘난 남자하고 살거나 부담스러운 여자거든. 잘난 남자하고 살거나 이미 부담스러워. 감당이 안 되는 남자하고 사는데 다른 남자가 생각날 틈도 없어. 되게 관왕 인약한 사람들이 되게 조직 속에서 팀원으로 살거든요. 팀원. 어떤 조직 속에서 팀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 4명, 5명 있는 팀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남편도 팀원으로서 모셔야 될 거 아니야. 바깥에 가서도 남자가 이렇게 비서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불평불만 할 사이가 없어. 근데 인왕하게 되면 벌써 남자가 이렇게 좀 부실함을 말하는 거거든. 내 성에 차지 않은 걸 말해. 되게 또 편인으로다가 이렇게 왕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의 부족함을 충족해줘야 되는 여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편인의, 이렇게 되게, 아까 이렇게 솔로들이나 뭐 이렇게 외로운 분들이 되게 편인으로 왕한 사람들인데 남자의 부실함을 책임져야 되는 여자예요. 되게 남자가 갖다 주는 게 있어. 응? 카드, 빚, 그런 거 책임져주는 착한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남자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들 편인이 삼삼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분들이죠. 카드빚 안 갖다 주는 분들은 뭐 갖다 주냐면 하여튼 족장 부리는 다 갖다 줘. 그러니까 남자의 힘으로다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여자분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걸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가을생이 편인으로 왕하면 매우 불쌍한 여자네요. 겨울생? 가을생. 가을생 편인으로 왕한 여자는 매우 불쌍한 여자네요. 그렇죠. 더 불쌍하죠. 카드빚도 갚아주고 돈빚도 갚아주고 기다려주기까지 해주는 여자니까 감사하긴 한데 남자를 미쳐 죽게 만들죠. 배신도 때려줘야 되는데 배신을 안 하니까. 혜은이 같은 혜은이가 그래서 살았나요? 20매도인가 사업비 30매도가 가지고
되죠. 아무튼 우리 저기 당신 팔자들이 혹시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아까 저기 우리 승혜 씨 참 좋은 말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은 올 거예요.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도 한번 해봐요, 혹시나. 이혼하면 되지. 그러고 독신이지 뭐. 이러고. 아이고 미안해. 하여튼 영유 공부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벗어나려면 또 인왕 대원이 와야 이혼하는 거야. 아니 되게 관인상생했을 때, 그러니까 재생관했을 때 팔자가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 진짜 재생관 얘기하고 관인상생 얘기했잖아요. 재생관 되어 있는 사주 팔자의 유형이 재생관적인 유형으로 되어 있으면 재생관하는 운에 결혼해요. 나는 항상 그렇게 따져요. 그리고 관인상생 유형은 관인상생하는 운에 결혼해요. 내 팔자가 관인상생하면 관인상생하는 운에 결혼하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세 번째 얘기하는 거는 식정관이라 해서 식하고 관이 만나야 돼요. 보통 팔자에게 식상하고 관사라고 이렇게 만나는 식정관, 이거는 뭐라고 아까는 남여가 만났다고 얘기할 거예요. 되게 식정관 같은 경우는 식하고 관, 되게 상관, 경관도 그렇고 다 식관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남녀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팔자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그는 운에 결혼해요. 여자분들 팔자 같은 경우가 인성이 왕하게 되면 식상이 절대 관을 못 만나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인성이 왕해서 식상이 관을 못 만나게 하면 내 애를 낳은 거지 남편의 아기를 낳아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분이 인성이 왕해갖고서 식상이 관성을 못 만나게 하면 내 애를 낳고 되게 이별을 하게 되면 애를 갖다가 내가 키웁니다. 여자분이. 근데 식상이 관사를 만나게 한 사람들은 되게 그 남편한테 두고 나오죠. 네. 몸만 나오죠. 이렇게. 근데 식관에 대한 어떤 남녀에 대한 어떤 그 만남 속의 어떤 역할은 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식상이라는 건 되게 여자를 보고 관사를 자체를 남자를 보는 거거든요. 식관은 식상을 여자를 보고 되게 관사를 남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살이 왕하고 식상이 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능력이 좋은 남자를 만나는 여자가 돼요. 근데 되게 식상이 태왕하고 관살이 쇠한 남자분들을 많이 있어요. 그 주변에는. 되게 그러면 이게 부부 동업적인 요소를 말하는 건데 되게 식관이 만나면 되게 부부 동업적으로다가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이렇게 시광 관약한 분들이 식당하는 여자분들이 많은데 식당하는 여자분들이 남자들은 되게 배달하고요. 여자분들은 식당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시광관역이에요. 사업자는 여자 분야인데요. 그거는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남녀가 만났다는 얘기예요. 약간 거래 관계예요. 그 거래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관왕 식약하게 되면 되게 남자가 사업자가 되고 여자가 카운터를 보죠. 강남에서 카운터 보는 아줌마들 팔자는 관왕 식약이에요. 근무 시간은 저녁 때 돈 수납할 때만 잠깐 가요. 그분들은. 근데 시광 관약하면 꽃도 새벽에 나가고 12시간 근무해요. 남자분은 대개 조기 축구에 다니는 분들이에요.
오전 내내 조기 축구에 가서 오후 2시에 와요. 배달 끝나는데. 근데 조기 축구회도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사무회 회장도 아니에요. 명예회장이에요. 대신 절대 권력 없어요. 돈 쓸어 다니는 회장을 합니다. 시간관여.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만나는데 이런 분들을 만나야지 활자가 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시간 관하고 만나지 못하면 그런 머리가 안 들어가셔. 여자한테 탁 맡겨놓고 뭘 못해. 시간 관학해야지. 그런 걸 맡겨놓고 자살 쳤어. 대신 반된다 관왕 시작하면 이건 또 남자가 또 신세 조지는 거예요. 남자가 10시간 일하고 여자는 카운터만 잠깐 분들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거래 관계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일단은 돈 가지고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방 관약한 사람들은 남자 좀 제발, 여자 좀 제발 이렇게 한 사람한테 몰빵하지 말고 다니라고. 다니는 데마다 여자분들이 용돈을 갖다 많이씩 줘요. 주머니에 한 500만 원씩 하나 찔러줘. 나한테 사줘. 여자 시간 네? 남자 팔자도 시간과는 똑같아. 시간 관역한 사람들은 여자 만나면 여자분들이 용돈을 많이 주셔요. 그 사람은 허구맹랑한 대외적인 그 조기 축구에 가서 밥을 한번 쏴야 되는데 내가 산악회 가서 이번에 밥을 한번 쏴야 되는데 참나 답답하네. 돈도 없고 그러면 아침에 오늘 고기 앞에 모통 놔져 있어. 제비들의 사주. 네? 제비들의 사주는 시간. 네, 되게 제비들이 사주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는 제비가 없어요. 원래 남자는 그게 제비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승현 씨는 이제 앞으로 다 비전이 많으니까 그런 남자 만나면 아주 팔자 탁 뒤집어 풀어보려고 보지도 말라고. 관왕 식약한 사람들 만나. 관왕 식약한 사람 만나면 여자는 그거 반대요. 팔자를 붙이는 거예요. 나를 갖다 나 여기 관왕 식약한 사람은 남자가 차 한 잔 간단하게 마셨고 얼굴 한번 보여줬다고 007 가방에 10,000원짜리 갖다가 한 007 가방을 봤는데 도대체 얼마 가셨더니 7천만 원이래요. 진짜요. 딱 그거거든요. 관왕 식약한 사람 한다. 그 식이 삐리 뭐야 관이야 사태이 말해야 돼. 쟤는 아유 그런 거 있지 말아야지. 쟤도 없고 그냥 관이랑 시. 관이 있는데 식이 없으면 안 줘. 근데 관왕하고 식약한 운에 가면 돼야. 고운 다 지나가면 안 줘. 일가는 어느 정도 돼야? 네? 일가는 어느 정도 왕해야? 되게 선생님 또 이렇게 그런 거 질문하면 내가 또 기뻐서 또 떠들지. 남자가 있잖아요. 신앙하면 못 써.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아까 서범님 중인가 남자가 신앙하면 한량이 될 수 있거든. 남자는 신앙하면 여자분을 갖다가 이렇게 수고스럽게 하고 나는 놀 수 있어. 우리는 그걸 갖다가 제일 좋은 셔터맨이라고 그러지. 그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이 약간 이렇게 관이 왕하고 식이 약했을 때 신약해야 돼. 약간 신약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약하면 이제 관을 아예 못 버티니까. 그렇기도 한데. 지금 관하고 시가구 관계에서 약간 인간의 신자치도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긴 하지. 근데 너무 신태학하면 그것도 곤란하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 작전을 쓰긴 해야 돼. 신태학해갖고 그런 구조가 되면 보험 들건 날거든. 아니 그런 얘기를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
나는 생명보험이 뭔지 모르는데 그런 거 들으면 좋아. 내가 관태하고 식약하느라 만나서 3년만 3개월인가 3년 한짝에 듣는데 3개월밖에 안 마시더라고. 어떻게 자동차를 갖다 뒤집어 엎어서 영원히 못 인나셨어. 그 여자분은 3개월 만에 팔자를 고치셨어. 예. 어쨌든 관항한 사람을 만나시기 바래요. 식신왕이나 상관왕이나 똑같아요. 지금 식관에 대한 동조는 식관하고 상관하고 똑같은데 똑같이 취급해도 상관없어요. 관왕 신약인데 제가 쟤는 뭐야? 관이 왕한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재성 없는 사람. 죄가 약한 관항한데 죄가 설됐다는 거잖아. 그거는. 관왕 신약에 쟤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세한 거잖아. 관이 왕하다는 관이 왕하면 재성은 설되기가 쉽단 말이야. 그건 내 주변 사람들의 희생을 당연히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하복이나 여자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나같이 시원찮다고 얘기를 갖다 꿍시렁꿍시렁 야.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요. 충성심이 높은 여자, 충성심이 높은 부하들만 많다는 얘기요. 목숨을 걸어서 자기 머리를 갖다가 잘라서 밥을 해밀 집신을 만들어주고 밥을 해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요. 그 얘기는 사실은. 근데 우리 얘기도 다 하면 안 되잖아. 그 당사자가 고객이잖아. 아이고 참 당신의 훌륭함을 갖다 받쳐주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훌륭한 점쟁이가 되는 거고, 훌륭한 점쟁이가 되는 거고, 주변 사람 등골 빼먹는 나쁜 새끼네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안 와. 무슨 말인지 감정 없죠? 와, 가시네. 영명하시네. 남녀관계는 그런 육신관계도 세 가지 형태를 갖다 저는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주는 기본적으로 다 약간 신약됨을 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다. 여자가 신약됨을 요구하는 것은 일단은 왜 신약을 요구한다고 하면 식재관이 왕해서 신약을 해야지. 일단 주어진 현실을 갖다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하다 봐요. 그리고 시키는 거에 말 잘 듣고요. 약간 신학적 유주가 돼야지.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냥 결혼도 잘 하고 일찍 가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다가 여자분들이 실망하게 되면 일단 쟁제되면 말 안 들어먹죠. 쟁제되 천간에 비겁한 거 있잖아. 비견이 투한다면 이미 쟁제예요. 그럼 일단은 남자를 위할 마음이 없으신 분들이요. 되게 존경스러운 남자분이 없은 거예요. 이것도 내외로 생각하면은 주변에 쓸만한 사람이 눈에 안 띄어. 안 띄어. 그분 눈에는. 그때 우리가 이제 관 입장에서 봤을 때 위할 마음이 없는 거고, 또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싹싹하질 않아. 싹싹. 대단히 뭔가 이게 뻣뻣해. 항상 너 하는 거 봐서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여자분들 심하다. 마찬가지로 인왕하게 되면 참 이렇게 사랑은 불꽃처럼 일어나는데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신앙하면 조금 결혼도 그렇고 이렇게 남녀 관계에 마땅하지는 않은 구조가 됐고, 남자분들은 되게 신앙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그냥 여자복이 있으려면 남자는 신앙해야지. 그래야지 여자가 사회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돈벌이하고 사회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철을 맞이하려면 되게 비겁, 쟁제 남자 사주에 쟁제가 된다는 얘기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나한테도 이렇게 내 아내이기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 또 모실 사장이 또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두 사람의 사장을 모시고 사는 여자를 말하는 거라 그걸 돈벌이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뭐 30대 보통 결혼하는 사람들은 참 예쁜 마땅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남자 사주가 벌써 신약하게 되면 그건 처복을 논할 수는 없어. 되게 남자 사주가 신약한데 여자가 사회 활동을 하는 여자가 사회 활동을 한다면 나보다 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서 할 거예요. 참 촬영하니까 제 얘기를 고단하게 하려니 고상하게 하려니 힘드네. 그리고 이처럼 여자들 사회생활하면 뻔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되게 그 앞에 신약이야. 진짜 그걸 말하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는 은밀간이어야 돼요. 일단 은밀간이어야지 돼요. 여자가 양일간이 되면 좀 이렇게 그래서 이미 사회성을 가지려고 해서 가정에 머물기보다는 사회적인 향방을 나가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 되고 또 이렇게 여자가 양일간이면 오지랖 넓게 또 남자의 고충을 또 너무 많이 이해하는 것도 문제야. 남자가 생활비를 벌고 여자는 가정살림을 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 건 의미가 아닌데 여자가 양일간이면 남자의 고충을 갖다가 이렇게 치사해서 생활비 받아 쓰는 건 치사하게 생각해. 이미 차라리 내가 벌어 쓴다고 생각하는 그런 승질머리가죠.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여자는 일단 은밀간이 좋죠. 남자는 일단 양일간이 돼야 돼요. 남자는 은밀간이 되면 못 쓰는 것이 일단 쪼자냐. 남자가 은밀간이 되면 여기 나도 은밀간이니까 괜찮아요. 나 욕하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하는 건 아닌데 남자가 은밀간이면 자꾸만 마누라를 갖다가 지키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고 그런 승질머리를 가져요. 여자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양일간이에요. 자꾸 관심을 두고 간섭하려고 해요. 그게 주저하죠. 잔소리가 심하다. 예, 쫓아나죠. 그래서 내 눈 밖에서 벗어나는 걸 갖다 원치 않아요. 자꾸만 내 눈 안에서 지켜보려고만 한다고. 그게 남자 의미간이야. 그래서 만나려면 남자 이렇게 의미간 상종되지 마요. 상종하지 마. 아유, 여기는 그래서 20대니까 좀 비전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 또 만나요. 팔자 조사하려면 양일간을 뜻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시작한 거 만나는 게 좋겠어? 신앙하는 게 만나는 게 좋겠어? 신나. 아이 참 신앙을 만나야지. 그래야지 부질없이 이렇게 다 퍼주고 살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지. 그건 네 사정이고 여자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남자가 신앙하게 되면 여자를 갖다가 사회생활을 내몰진 않아. 근데 내몰게 되면 상황으로 다 가. 그래서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거는 신약한 사람들이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거지 남자 신태화한 사람들에게 여자분 사회생활하면 바람 안 피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한 사람을 만나야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바람 필요하고 하는지 모르겠어. 뭔 말인지 그래야 모르겠어. 바람 필 수 있다고. 아, 내가 여자가 바람 필 수 있다고? 항상 선택권한이 여자한테 있어야지. 어떻게 남자한테 있으면 어떡이야. 남자가 신청하면 돈 벌어다 주고 미안하게 생각해. 그 여자분이 더 못 벌어다 주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어 남자가. 뭐라 그래. 코 묻은 돈 취급하고 그래. 그럼 더 많이 벌으려고 막 하고 막 그래 여자분들이. 근데 남자분 시작하게 된 사람들 같은 경우 여자가 사회생활하면 그 돈을 타치를 안 하지. 아예. 나중에 그리고 상담할 때 잘 응용해서 그렇게 쓰면 돼요. 저는